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리검사를 해석해드리는 RS 에듀 컨설팅의 송영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검사는 심리건강 검사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심리건강 검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상심리 검사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멘탈 헬스, 정신건강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신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이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이 심리 건강이라는 게 이상심리라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검사의 내용,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얘기할 거고 치료에 관한 건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코치나 상담 선생님을 통해서 검사 결과를 조금 더 짚어보고 만약에 상담을 받거나 이제 이럴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많이 지금 오늘 시간에는 얘기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검사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럼 뭘 알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심리 전문가가 아니라 이 검사를 활용하는 이제 검사자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 이상심리나 심리건강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심리건강, 이상심리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게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심리라는 건 우리 주변에 가까운 일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항상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마치 감기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증세라고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절대 정말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겪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심리적인 곤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상심리라고 하면은 정신적인 어떤 곤란이나 힘든 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세들이 있는데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심리적 원인하고 신체적 원인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체적인 원인은 유전이라든지 혹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것이 이제 신체적 원인이 되겠고 심리적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혹은 과거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서 이상심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몸과 마음의 곤란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증상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리 건강을 보는 기준이 어떤 게 있는가, 이제 이런 것도 어떤 분류 방법 중에 이제 기준으로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냥 간단해요. 내가 되게 힘들거나, 혹은 좀 삶에 있어서 이제 부적응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춰서 살아가기 힘든 것,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상심리가 발생했다. 이제 그런 면이 있다. 우리 심리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사회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규칙이나 규율이나 규범이나 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위반이 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좀
정신적, 심리적 곤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고 뭐 통계상으로 봐서 통계적으로 좀 확률이 낮은 그런 이제 범주에 들어가거나 혹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등등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상심리, 심리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전문적인 분류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굳이 뭐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심리 건강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분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심리 검사 결과에는 지금 보시는 대로 7가지의 그 측정 요인이 있고 이것의 수치로 인해서 그 증세의 정도를 알려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리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검사에서 어떤 걸 측정하냐면 이런 7가지는 여러분들 심리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세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민성, 얼마나 예민한가. 편집증은 좀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게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많은가. 불안은 좀 걱정하는 거죠. 네, 걱정하고 좀 그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이 되겠고 강박증이라고 해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습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정신증은 우리가 정신병리라고 얘기할 때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이나 그 조현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신증.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는 지나치게 남을 그 배려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벽주의는 뭔가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올가매는 이제 그런 습관,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민성은 말씀드린 대로 자극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하는 것인데 너무 예민하면 우리가 이제 왜 이걸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너무 예민하면 어때요? 예, 되게 공격적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예민성, 현재 이 예민성이 높다고 하면 그런 증상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뭐 어떤 유전이나 어린 시절의 양육 방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 영향은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상 편집증인데 이 단어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불신과 의심을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되게 근거가 없이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한 그런 경우 우리가 그런 걸 편집증적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영향을 보시면 어느 대상에 좀 집착을 하거나 좀 공격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게 편집증 성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안은 뭐 여러분들이 일이나 혹은 공부할 때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혹시 잘 안 될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과했을 때 우리가 불안증, 불안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은 기절적 원인이나 내면의 어떤 역동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영향은 좀 불안이 좀 과다하면 좀 우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신체적으로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프다는 것이 뭐 실제로 몸이 아픈 걸 수도 있지만 영향이 뭐 그 예를 들면 식사를 잘 못한다든지 뭐 불안해서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이러면은 거의 몸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박증은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그런 습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떤
나 나름대로 어떤 적응 방식이 되는데 이게 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박증이라고 해서 강박 성향이라 따로 좀 약간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집에서 나오는데 문을 잠궜는지 뭐 되게 막 확인을 한다든지 뭐 가스불을 잠궜는지 확인을 한다든지 뭐 길을 갈 때 보도블록에 금을 밟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 뭐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뭐 피부를 좀 막 뜯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직업적이나 좀 일적이나 또 사회적이나 개인적으로 되게 곤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강박증적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만 높은 경우에 우리가 좀 그걸 좀 세심하게 이걸 좀 관리하고 좀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필요가 있다. 좀 다룰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증은 정신분열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망각이나 환각, 뭐 망상 환각 이런 것이 좀 심한 걸 우리가 정신증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검사에서 이게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이게 높은 경우는 좀 병원이나 상담소에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좋아요. 망상이나 환각 같은 것이 보일 정도쯤 되면 약간 좀 중한 그런 증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정신증 그렇고요. 자기중심주의나 완벽주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자기중심주의는 뭐냐면 그냥 어, 남 사정이나 어떤 이해를 잘 못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어떤 뭐 생각, 나의 이익을 좀 챙기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과도했을 때 우리가 자기중심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할 때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이것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 그런 성향이 좀 일반인에 비해서 좀 강하다.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다는 그런 단점 같은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자기중심주의에 빠지진 않았는지 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벽주의라고 있는데 완벽은 우리가 보통 쓰는 그 완전 무결함 100%를 추구하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게 너무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일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거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진도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면 막 지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통이 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완벽주의가 어느 정도 그 건강한 완벽주의는 좀 그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너무 과다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완벽주의 안 좋은 그런 증세로 얘기할 때 성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들이 하신 검사에서는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측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 검사 결과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예민성부터 해서 그렇죠. 편집증, 불안, 강박증, 정신증, 자기심족주의, 완벽주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사회적 바람직성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검사한 태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별도예요. 그래서 사회적 바람직성 여러분들 검사 태도를 보는 것 하나와 이렇게 7가지 증세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그 높고 낮음이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순위는 높은 것부터 해서 1, 2, 3순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신증 57점, 불안도 마찬가지로 57점, 편집증 55점에서 가장 높은 증세가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하느냐 혹은 좀 가리고 방어하느냐를 측정하는 것이고 그 점수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해석 방법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내가 몇 점이면 그 몇 점에 해당하는 어느 그 구간인지를 찾아가서 이걸 읽어보면 내가 현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척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에 가보시면 각각 높게 나온 그 증세에 관한 해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설은 전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점수별로 여러분들이 몇 점이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나와 있는 대로 그 점수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57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요 검사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검사를 시키신 선생님, 상담자, 코치 선생님 등등과 상의를 해서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검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RS 심리건강검사, 이것은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다라는 걸 알아봤고 간략하게 그 개념과 이 검사에서 측정하고 있는 7가지의 그 증상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검사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진짜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하실 것 있으면 상담 선생님과 얼마든지 언제든지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리 건강 검사에 대한 해석 간략하게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